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집입니다. 오늘 나와본 현장은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원주택이고요. 여기는 독특하게 H빔 구조로 지어진 집입니다. H빔의 구조로 지어놓고 ALC라는 블록으로 벽체를 만들어서 지은 전원주택이 되겠고요. H빔의 장점과 ALC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그런 건축물입니다. H빔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설계한 대로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바로 조립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내진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에 규약이 적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요소라던가, 왜냐하면 H빔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유연성이 높다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어려운 그런 구간이 없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해서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시간이라던가 인건비에 대해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비용으로도 절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벽체로 사용한 ASC 블럭은 일반 콘크리트, 그쵸? 철근 콘크리트보다 경량성이 높기 때문에 시공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단열성, 차음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 건축주님들께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외벽에 타일을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쓰던 단열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트하임에서 나오는 그런 단열재입니다.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타일 크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타일 크기들마다 규격이 다 다른데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퍼즐 맞추듯이 그 틀에 맞게 이렇게 딱딱 꽂아만 넣게 되면 되는 간편한 시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시공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자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더 꼼꼼하고 좀 더 섬세한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으로 가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공하는 현장으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단열재를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먹으로 수평을 잡아 놓습니다. 여기가 스타트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가면서 재단을 해서 블럭처럼 맞추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실을 저기 위에서부터 쭉 내렸습니다. 저희 단열재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단열재 마감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마감 전에 이 단열재가 여기 미트하임에서 제작하는 그런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블럭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맞추는 그런 개념의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쭉 건물 전체를 이렇게 센터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선에 맞춰서 센터에 맞게 이렇게 하고요. 두께도 실을 띄워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끝에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기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떠마리 시공을 하는데 폼을 이렇게 많이 듬뿍듬뿍 싸줘서 단열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폼을 조금씩 쏘는데 저희는 이런 폼도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싸서 재료 하나하나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출 때 여러 라인에다 맞춰야 돼요. 먹 라인에도 맞춰서 시공을 하고요. 정확하게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말고 이 안에 들어가게 이 라인하고 맞춰야 돼요. 파서 누르게 가니까. 이렇게 그대로 실의 모서리에 레벨에 맞춰서 쭉 위에까지 쌓아 올리면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하고 중요한 이 부분 스라스라 맞게 하고 요 홈 있죠. 여기에 저희 이제 타일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라인과 여기 라인의 레벨이 맞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높이가
이쪽 안에 먹선 높이와 여기 높이 정확하게 시공을 해서 반듯하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초에 처음 잡는 모습이고요. 옆에도 쭉 맞춰서 나가면 되고 여기를 여기 쭉 쌓아서 올리면 됩니다. 아니 사실 공간이 있으면 폼 쌓아서 단열을 해주는 게 여기 딱 맞추면 똑같이 업무는 됐어. 야 밑에 먼저 받쳐봐요. 받쳐야 돼.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도 수직도 정확하게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톡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쇠 철사에 열을 가열해서 반듯하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한 절단면이 나오는 거죠. 양쪽에서 잡아서 그러면 절단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소비자분들이 어떤 외장재를 쓸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세라믹 사이딩이 있죠. 두 번째 스타코, 세 번째 저희 이 파벽, 네 번째 조적.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가장 많이들 하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 단열이 제일 잘 되는 건 저희 파벽, 그리고 스타코가 있죠. 그리고 조적. 조적이나 이 파벽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붙이고 그 밖으로 또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조금 더 있고 좀 더 뭔가 건축물이 단단해 보이고 좀 더 미적인 요소가 좀 강하죠. 그리고 요즘에 세라믹 사이딩 이 외장재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세라믹 사이딩은 단열이 좋긴 합니다. 근데 파벽이나 조적, 스타코처럼 이런 외부에 단열재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비가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패널이 딱딱딱딱 붙는 구조라서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패널마다 이어지는 그 구간에 실리콘이 쏴지기 때문에 그런 이음매는 조금 보기가 좋지 않죠. 근데 파벽이나 조적, 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근데 스타코의 장점은 좀 이쁘죠. 균일해 보이고 단조롭고, 하지만 오염에 좀 약하다. 네, 이런 빗물에 눈물 자국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타코를 하고 2차적으로 코팅을 한번 더 해주는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단열재라는 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네모난 게 탁탁탁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자국들이 해가 비쳤을 때 다 나타납니다. 미관상 조금 NG라고 볼 수가 있죠. 조적은 그냥 말 그대로 벽돌을 쌓아서 시공을 한 거고, 이거는 시공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는 기술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내진 설계를 또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설계비가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 시공비가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파벽, 저희가 하는 파벽이죠. 이 벽돌을 슬라이스 쳐서 그냥 딱 붙일 수 있게, 근데 여기는 딱 그냥 조립하는 것처럼 퍼즐 끼는 것처럼 여기다 탁탁탁탁 껴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적 쌓는 것보다 건축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인건비 절감, 그리고 자재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조적 쌓으시는 기술자들보다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기술자들을 찾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벽을 좀 추천하는 부분이고, 파벽을 하면 이렇게 단열재도 다시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보통 막 2중, 3중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음매 같은 부분에 폼을 잘 안 쌓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폼을 싸서 단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창 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기밀 테이프 확실하게 잘 붙어 있고요.
기밀 테이프가 방수 이런 거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열도 단열이지만 일단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밀 테이프 창옆마다 확실하게 붙여져 있고요. 여기 건물이 콘크리트 패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콘크리트 패널을 시공할 때 빔도 같이 시공이 됩니다. 빔이 시공이 되는데 이 빔도 쇠로 돼 있는 빔이야 이렇게 쇠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은 아무리 이 콘크리트 판넬이 단열이 잘 된다고 해도 여기서 단열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이 만나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폼을 겉에서는 이 정도로 보이지만 이 속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폼을 쏴드렸습니다. 실을 띄어서 레벨을 맞춰서 수평과 수직 다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 옆으로 시공을 할 때 튼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쁘게 다 막아드렸고요. 파벽 붙일 때 좀 거슬리고 막 이렇게 다시 잘라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단열 생각하면 그런 번거로운 부분도 감수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완벽에 가깝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열재를 시공할 때 이 미트하임사에서 나온 단열재가 아니고 다른 일반 그런 단열재를 시공할 때 이런 화스너라는 앙카를 박습니다. 이걸 박는 이유가 2차적인 고정 효과를 위해서 박는 건데요. 본드랑 폼을 싸서 시공을 합니다. 얘가 어느 정도 마른 후에 이런 앙카를 박아서 시공을 하는데 한 1회배 정도 구간에 이 앙카가 4에서 5개 정도가 박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건축물에 이런 금속의 앙카들이 수없이 박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게 벽체면 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벽체에서 이 앙카만큼의 딱 안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 머리 부분에서 찬 기운이 타고 들어가서 이 열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이렇게 단열을 잘했다고 해도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트하임사에서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특수 제작된 화스너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얘를 여기다 폼을 먼저 싸줘요. 그 다음에 얘를 박습니다. 얘를 박아 놓으면 얘가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러고 얘를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스너에 머리에서 전달이 되는 이 차가운 냉기가 안으로 전달되지 않고 열교 현상이 많이 줄어들겠죠. 90%, 99%까지 차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벽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저희는 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겨울에는 춥고 점점 따뜻해졌다가 여름에는 비가 엄청 옵니다. 미세하게 수축과 팽창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저희 타일들이 한 번씩 가끔씩 탈락이 되곤 해요. 그런 게 저희 파벽에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희 더 나은 집은 탈락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공했던 건물들이 정말 많은데 탈락했다는 걸로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AS를 가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 미트하임에서는 그런 단점까지 보완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여기에 저희 타일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자, 압착 시멘트가 이 부분에 1차로 붙고 이 위에 디귿자 모양의 이 날개 부분에도 압착 시멘트가 붙겠죠. 그러면 3면이 이 타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구멍 사이사이로 압착 시멘트가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타일을
압착 시멘트가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못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잡고 있겠죠. 얘네가 탈락이 될 위험성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미트하임의 시스템이죠. 단점도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런 미세한 디테일들을 잡으려면 얘를 잘라내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죠. 뭐 이런 섬세한 디테일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손이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공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정확하게 쭉 끝까지 있기 때문에 수평도 맞고 줄눈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미트하임이 시공 속도도 빠르다 보니 인건비도 줄어들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너서 작업하면서 이제 물매를 이제 원하는 거라서 물매 살짝 그래서 이제 각을 맞춰야 되니까. 각 맞춰서 대각선으로 이 부분은 물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시공이 됐네요. 옆에 이쪽에 창 옆에도 이렇게 쪼글러서 레지 라인이 똑같이 떨어지게 물매 쪽까지 예쁘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현장은 이렇게 창 옆에까지 전부 다 코너석을 이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창에 포인트를 주면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시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곡동 현장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아시바, 그러니까 겉에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라고 하죠. 그 비계가 다 해제가 되고 줄눈이랑 발수액 위에 징크까지 예쁘게 덮여진 거 보니까 아주 완성도가 있는 건물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레벨링 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쪽 위에까지 레벨이 다 올라갈 거고요. 이쪽 밑에도 단열을 조금 추가를 해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왜냐면은 저 단열재를 안 깔면 저 옆으로 열이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겉에서만 이렇게 보고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와우, 진짜 단열이 확실히 잘 된 게 느껴지는 게 여기 만졌을 때 따뜻합니다. 아주 돌이 지금 오늘 좀 영하의 날씨인데 저기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 햇볕에 맞아서 얘가 정말 따뜻합니다. 지금 벽 자체가 이 단열이 잘 되면 이런 효과가 생기기도 하죠. 여기도 외벽 마감 작업이 금방 끝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겨울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설 명절이 아주 길게 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외벽에 에어컨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저희 시공 기간이 좀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여기도 미타임으로 공사를 했는데 여기도 1인당 20회배 넘게 나와서 굉장히 시공비 절감이 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일단은 시공비가 어떻게 절감이 되냐, 일단 미트하임에서 나오는 단열재를 사용을 하면 시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미트하임에서 추구하는 시공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단열재가 돌을 블럭처럼 그냥 올려서 쌓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뭐 벽면에 평활도가 안 맞아도 이 미트하임 단열재를 시공을 하면 평활도를 90% 이상 가까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냥 갖다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외벽 공사가 빨리 끝나면 이 겉에 있는 비계라고 하죠. 네, 이 아시바 철거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아시바도 이게 다 렌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 돈입니다. 근데 빨리 철거를 하면 그만큼 시공비 절감이 눈에 띄게 절감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시공비 절감을 위해서 미트하임을 골라주시고, 또 다른 장점 하나, 평활도가 좋다 보니까 이 햇빛이 비쳤을 때도 이 단차가 잘 맞아서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막 그늘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단차가 아주 잘 맞았어요. 보시면 이쪽에도 이 옆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단차, 이게 단차가 심한 구간에는 이 햇빛이 비치면 이 밑에 그림자 때문에 좀 안 이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트하임은 이 평활도도 다 맞춰주고 90%까지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매지 두께도 이 미트하임 자체적으로 이제 단열재에 이 매지 두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하게 맞출 수 있어서 좀 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 장점, 탈량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99%까지 잡아냈죠. 앞전에 시공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미트하임 단열재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 사이사이로 시멘트가 다 들어갑니다. 압착 본드라고 하죠. 거기에 꼭 미트하임 사이에서 써달라고 하는 압착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 압착 시멘트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안에 건축주분 계셔가지고 이야기 좀 한다고.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건축주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이면 10분이 똑같은 말 하십니다. 이거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탈락되는 거는 정말 그 숙련되지 않은 그런 기술자들이 시공을 했을 때 탈락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줄 맞춰서 딱 붙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벽면에 벽 자재가 어떤 건지, 최근 콘크리트인지, 목조인지, 지금 여기 현장처럼 경량 콘크리트 골조인지, 대목인지 중목인지, 지금 같은 겨울철에 이 벽면이 젖었는지 얼었는지, 이런 거 다 밑바닥을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좀 더 꼼꼼하고 완벽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샜는데, 미트하임사에서 나오는 이 단열재와 아덱스사에서 나오는 본드, 그리고 저희 더 나은 집의 기술력, 세 개가 발휘해서 정말 하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나누고 왔지만, 이 건축주님도 하자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가 걱정이시냐, 지금 그 아랫부분 저 레벨링 작업하는데 거기 모자랐는데 거기 단열을 하고 다른 마감재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공 과정의 영상은 드디어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정리가 다 끝나고 예쁜 모습으로 갖춰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완공 영상을 찍기로 하고요. 언제든지 미트하임이라던가 일반 단열도 괜찮습니다.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